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 재개 시 논의될 수 있는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일시적 대북 제재 완화 검토의 필요성과 한일 관계 개선 등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26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미한 관계 관련 화상 대담에서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협상 의제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정권의 상황도 변한 만큼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의지가 무엇인지 한국을 참여시켜 의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 구상하는 대북 정책이나 협상 재개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미국에 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And I'm hoping that he is abl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with a greater level of detail and clarity about what is still at the table. 김 의원은 또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가 더 큰 주목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가 함께 협력해 미국이 추구해야 할 대북 정책의 전략적 체계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일시적인 대북 제재 완화 방안 등 여러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pared and could be prepared to be able to provide some temporary relief, whether that's through the temporary relief through sanctions or other efforts. Try to think about what it is that we are willing to do going forward to be able to achieve this, while recognizing that some of the steps that we've taken in the past, just haven't been working.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북한이 취할 의향이 있는 조치에 맞춰 어떤 구조를 만들지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초대해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eakdown that we saw between ROK and Japan over the past few years. Really the worst that I've se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countries during my lifetime. And that is enormously detrimental to our ability to make progress across the board on so many issues, including what we just talked about with North Korea.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합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그 연합에는 한국과 일본이 전통적으로 기둥이 되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는 전단 내용과 살포 방식 논란을 떠나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한 도전이란 지적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 수정을 설득해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최근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인들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인권활동가인 시프턴 국장은 26일 VOA에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미 유엔에서 관련 활동을 포기했고 정상적 외교에 반응하지 않는 북한에 더 외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bigger concern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more interested in making Kim Jong-un happy than i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real issue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larger position on North Korea, which is highly problematic.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천 장, 소책자 등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통일부는 경찰과 협력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프턴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을 바꾸고 북한 인권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asking President Biden and the United States to try to convince the Moon government to turn away from this approach and be tougher on North Korea and communicate that its human rights atrocities and crimes are unacceptable.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대북전단 문제는 전단 내용과 살포 방식의 효용성을 떠나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emocracy gives peopl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and to let other people know how they think about issues, and human r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deal with. 미국 의회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던 동북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도 전단 살포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창구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전단 살포자 체포 등 북한 인권 관련 활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백신의 불공평한 분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선 북한이 유일하게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컨설팅 업체는 올해 북한의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암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헨리에타 포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총재는 26일 세계보건기구 WHO 기자회견에 참석해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분배를 촉구했습니다. 집단 면역과 관련해서 어느 한 곳에서 증가하는 위협은 모든 곳에서의 위협을 의미한다며 저소득 국가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Over the past few months, we have repeatedly expressed our deep concern with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of COVID-19 vaccines. More than 81% have been given in high and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중에 북한이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지난 24일 보도에서 지금까지 12개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중 북한은 아시아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운영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 현황 자료를 수집해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북한과 관련한 내용은 공란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인 피치그룹 산하 컨설팅 업체인 피치솔루션스는 최근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며 당초 예상됐던 전망치인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0.5%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며 전년 대비 3.5%에서 2.5%로 낮췄는데 두 달 만에 다시 대폭 하향 조정에 발표한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북중 교역이 재개될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지난 3월 중국의 대북 교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1,2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한 반면 대중국 수출액은 13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 상황과 더해 계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돼 지난 2019년엔 2001년에 비해 북한의 대외 무역이 87%나 줄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북한의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한국통일부 장관이 조속한 남북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27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기념행사 축사에서
북한 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의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 당국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관련 학술회의에서 전봉근 한국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은 북미 협상을 위해 비핵화 약속까지 하며 남북관계를 활용하다가 잘못되면 남북관계부터 흔들고 위협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남북관계가 너무 수세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과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들이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과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집회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와 핵위협 해결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등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 국민의 인권과 평화,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회에 함께 참여한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은 3년 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함께 평화쇼를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돌아온 건 더욱 증강된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여전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 실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부활시키고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 청서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강요회의에서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이 담긴 2021 외교청서를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패기를 여전히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일본 외교의 최우선 해결 과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이 지난해에 이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란 합의에 반하는 움직임이나 다케시마, 즉 독도에서의 군사훈련 등과 관련해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